안녕하세요. 오늘은요, 한국 딥테크 투자의 거의 최강자라고 불리는 곳이죠. 바로 DS 인베스트먼트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주가가 정말 무섭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다들 관심이 많으실 텐데, 과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매매 전략을 짜야 할지 핵심만 쏙쏙 뽑아서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숫자부터 보시죠. 220%. 이게 뭐냐면요. 최근 DS 인베스트먼트 주가가 최저점 대비 무려 220% 이상 급등했다는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세죠?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르실 겁니다. 와, 이렇게나 올랐는데 이 기세가 계속될 수 있을까? 아니면 이거 그냥 단기적으로 너무 뜨거워진 거 아니야? 오늘 저희 분석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항상 빙빙 돌리지 않죠. 핵심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역시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answer first, 답부터 먼저 원칙으로 시작해 볼게요. 최종 투자 의견 바로 확인해 보시죠. 보고서가 내놓은 최종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보유 및 조정 시 매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막 오르는 걸 무리하게 따라 사지는 말고 혹시 주가가 좀 눌릴 때, 즉 조정을 받을 때를 기회로 삼아서 나눠서 사는 전략이 좋겠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그 근거들을 하나하나 까보겠습니다. 먼저 이 회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그러니까 강점부터 살펴봐야겠죠. DS 인베스트먼트를 딱 한 단어로 설명하라면 저는 무조건 딥테크를 꼽을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딥테크가 뭐냐면요, 그냥 반짝이는 아이디어나 서비스가 아니고요. 인공지능, 바이오, 차세대 반도체처럼 아주 깊은 과학적, 공학적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를 말해요. 아무나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기술들이죠. DSC 인베스트먼트는 회사를 처음 세울 때부터 바로 이 딥테크 분야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자신들만의 독보적인 영역을 만들어 온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딥테크에 대한 고집스러운 투자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바로 이 그래프가 보여줍니다. 한번 보세요. 2024년에 잠깐 주춤하나 싶더니 2025년 4분기에요.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무려 183%가 넘게 폭증을 해버립니다. 이건 완전 극적인 턴어라운드죠. 그동안 뿌려왔던 딥테크 투자의 씨앗이 드디어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바로 이런 강력한 신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놀라운 성과가 그냥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건 절대 아니죠. 여기에는 아주 탄탄한 기반이 있습니다. 첫째로 윤관수 대표의 될성 부른 기술 기업을 어려보는 그 탁월한 안목, 그리고 약 1.5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운용자산에서 나오는 안정적인 관리 보수, 이게 바로 규모의 경제고요. 또 초기 스타트업과 이미 성장한 기업에 모두 투자하는 독특한 투트랙 전략, 그리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엑셀러레이터 슈미트를 통해서 유망한 기업들을 남들보다 먼저 찜하는 시너지까지, 이 모든 게 합쳐져서 다른 경쟁사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아주 깊은 해자를 만들어낸 거죠. 하지만요, 세상 모든 일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죠. 이렇게 좋은 점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 즉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제 이 투자의 어두운 면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표 하나가 상황을 아주 잘 요약해주네요. 왼쪽의 긍정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강력한 성장 동력들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부정적 요인들. 일단 벤처 캐피탈이라는 업종 자체가 실적이 좋을 땐 엄청 좋지만 나쁠 땐 또 확 꺾이는 변동성이 크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주가 상승을 억누를 수 있는 잠재적인 매물 폭탄, 이걸 오버행 리스크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다른 회사들에 비해 주가가 좀 비싼 거 아니냐는 밸류에이션 부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오버행 리스크라는 말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회사가 돈이 필요할 때 발행했던 전환사채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물량들인데 주가가 막 오르면 이때다 하고 이걸 주식으로 바꿔서 팔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럼 갑자기 시장의 주식이 확 풀리면서 주가 상승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잠재적인 부담 요인인 거죠. 자, 그럼 이런 리스크들을 다 이겨내고 주가를 한 단계 더 위로 끌어올릴 만한 미래의 카드, 즉 모멘텀은 과연 뭐가 있을까요? 역시 가장 강력한 한방은 바로 이겁니다. 포트폴리오에 담아둔 유니콘 기업들의 IPO, 특히 패션 플랫폼의 거물이죠. 무신사가 만약 상장한다? 이건 DS 인베스트먼트의 기업 가치를 완전히 새로 써야 할 정도의 초대형 이벤트가 될 겁니다. 그거 말고도 꾸준히 새로운 펀드를 만들어서 운용 자산을 늘리는 것, 그리고 로키텔스케어 같은 바이오 기업 투자에서 성공적으로 돈을 회수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주가 상승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강점,
리스크, 그리고 미래 모멘텀까지 쫙 훑어봤어요. 그럼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고 팔아야 할까요? 보고서가 제시하는 매매 전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은 아주 명확한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지금 주가 위에 가장 큰 벽, 저항선은 52주 최고가였던 13,310원입니다. 여기를 뚫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바로 아래 한 12,000원대부터는 이쯤에서 팔아야겠다 하는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요. 반대로 주가가 좀 내려온다, 조정을 받는다 싶으면 1,500원이 1차 방어선, 그리고 진짜 중요한 2차 방어선, 일종의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구간이 바로 60일 이동평균선이 있는 7,000원 초간대입니다. 여기는 정말 강력한 매수 구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인 거죠. 그래서 전략은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만약 이 주식을 새로 사고 싶으신 분이라면 성급하게 따라가지 마시고 주가가 15,000원 아래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분할로 조금씩 사 모으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반면에 이미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심리적인 저항선인 12,800원을 넘어설 때부터는 조금씩 비중을 줄여서 수익을 챙기는 걸 고려해 볼 만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보유 및 조정 시 매수 전략의 구체적인 실행 방법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큰 그림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뭘까요? 결국 DS 인베스트먼트라는 기업은 아주 명확한 두 개의 얼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한쪽 얼굴은 딥테크라는 확실한 무기와 폭발적인 실적 개선이라는 엄청난 성장 스토리를 쓰고 있죠. 하지만 다른 쪽 얼굴에는 벤처 캐피털 산업 자체의 어쩔 수 없는 변동성, 그리고 오버행이라는 잠재적인 리스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양면을 모두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이 기업 투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시장에 다시 돈이 돌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런 유동성 회복의 시대에 DSC 인베스트먼트처럼 딥테크에 특화된 투자사는 그 흐름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과연 앞으로 다가올 기술 투자의 시대에 최종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 기업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